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 도시계획 시설 도로 폐지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도로는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말입니다. 조례도로 지정을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조례도로를 지정하면 민원이 생기고 그보다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설치를 권유했는데 지자체 각 부서가 책임을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해서 신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죠. 자,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의 폐지, 이제 자동 실효죠. 폐지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원래 도로란 공공시설이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일방적으로 주민공람 절차 등을 거쳐서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권한도 있고요, 지자체장에게는. 그러나 지자체가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사이에, 그러니까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단계 집행계획 3년 안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다 보면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20년, 30년씩 미뤄지는 지자체 도로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이미 그 길을 통해서 예정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정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준공 때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만 있으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준공이 됐던 건축물들이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3m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사유재산이면 사용락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전부 국민들한테만 떠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국민한테 떠밀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주민이 그 길을 이용했고 지자체도 포장까지 했어요, 지자체가. 그런데 그 포장은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새마을 사업 때, 1970년대 새마을 사업 때부터 포장을 해왔던 길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 예정도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재산권이, 토지 소유자 사유재산권이 제한됐던 게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은 포장이 됐다 하더라도 사용락 없으면 건축허가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건축법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라고 법조문에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는 민원이 생길까봐 조례도로로 지정을 해버리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가보면 이런 도로는 이미 보상 금액이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만 하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누가 만들었어요? 지자체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토지주도 언젠가 보상 받겠지라고 하고 포기하고 있었고, 주민들도 그 길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으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도 했고, 또 주민들이 마을 자조 사업으로 포장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 후에 더 씌우는 것은 시가 해줬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도가 이미 돼버린 사례가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데, 지자체장은 이런 마을길의 이용권 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조례도로 지정을 위임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조례도로는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을 뺏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토지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및 토지 인도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에게 책임을 떠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미 그 마을 안길이 포장이 돼 있어가 써 있는 겁니다. 첫째, 지자체는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민원을 해결을 하든 국토부가 하든 중앙정부 어떤 책임이 되든 지자체장은 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수십 년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해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고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사실상 부여한 후에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 집행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조례도로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이용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즉 현황도로에 대한 분쟁,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도시계획 실업 도로가 없어져 버리면 현황도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현황도로의 분쟁은 지자체하고 토지 소유자의 문제가 되어야이지 그걸 이용해왔던 주민들한테 책임을 떠미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 간의 채권적 관계다. 그러니까 이용자와 소유자 간의 사용 승낙으로 인한 채권적 관계라고 한다면 이건 주민들은 힘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왜? 사용 승낙을 받아놨어도 1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돼서 도로관리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도로는요, 사용 승낙이 있었어도요, 보관연한이 지나서 그 소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폐기됐다고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현황도로 소유자의 자손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옛날 자기 선대에서 사용낙을 해줬던 근거가 없으니까 나는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토지 인도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쟁은 주민들 간에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는 민사하다고,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소유자와 이용자의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해서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법 44조 예외로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건축법에서 허가 신청자에게 건축법 도로 확보 의무, 44조의 접도 의무죠, 를 부여한 이유는 그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 통행로 확보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소방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축법 도로 규정이 차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강화되면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모든 현황도로의 지목이 도로입니다. 비록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근거가 없어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고,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 또는 포기됐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토부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법제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30년, 40년 전 건축허가를 할 때 대지를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한 변경을 찾다 보면 도로 소유자, 그러니까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근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본인의 허가 또는 이웃 허가 신청서를 확인해 보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건축가는 그 법을 44조 예외,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을 통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심의했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해서 건축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현황도로 이용권, 헌법의 통행 자유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40년, 50년 동안 주민이 사용해왔던 이 통행 자유권은 누가 보장해 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허가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 두 번째 문제점.
자, 대법원 판례를 보면 91-2, 2032 등 판례에 의하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적 고시하고 도로로 지목 변경한 곳에 하수관을 매설하였으며 새마을 자조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면 시가 점유 관리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만 배타적 사용수익은 포기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해주고 나서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하고 소송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과.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만들었다가 자동 실효되니까 지금 폐지했던 그 도시계획과의 공식적 의견이 중요합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언제 지정됐다가 어떤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렸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인 예정도로는 2014년 12월 국토부가 만든 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2015년 말까지 우선 해제 시설을 분류하고, 그러니까 2015년에 우선 해제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검토해서 그 정비 절차는 2016년 말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도 예산이 없으면 그런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곳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아서 우선순위에 밀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집단민원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황 도로는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공도로 생각하고 사용해 왔고 이 현황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졸지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받을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축허가를 넣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만 그 도로를,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여러 채 건축물이 개축허가가 들어간다면 똑같은 처우를 받거든요. 허가 안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졸지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받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이건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위원회 재심의도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건축위원회 심의는 부결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심의 내용을 보니까 당시 심의 상정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서 재심의 대상인지는 판단해야 할 것이나, 그러니까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제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건축가에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시 심의 상정한 내용과 결정된 것은 공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 내용을 확인해 본 후에 재심의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45조에 의한 조례도로의 입법 취지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를 보호하라는 게 아니고요.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는 지자체 조례를 정해서 건축법 도로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이용해 왔던 주민들의 이용권을 보호하라고 만든 도로라 그 말입니다. 법조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 제12조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 이 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 차례 허가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시로가 없어졌다고 해서 안 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랬다면 이게 평등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먼저 일단 그 지자체 감사부서에 민원처리법에 의한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 신고가 불술이 되면 그동안 만들었던, 그러니까 질의하고 뭐 회신받고 뭐 이런 모든 자료들을 수합해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 그러니까 건축 신고 불수리 또는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현행 법률 및 소유권의 배타성으로 판결할 것이므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러니까 성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 정리하면 2002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 도시계획 예정도로 때문에 그 소유자와 이용자의 분쟁, 그리고 지자체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빨간 것이 지목이 도로였고 도시계획 예정도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파란 곳에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건축법이 진화되고 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선의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현황도로의 이용권을 찾는 노력을 법 개정 등을 통해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건축법 또는 국토계획법에 명문화되지 않는 한 소유권의 제한에 대한 민사와 행정을 합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고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 이후 판례가 아직 없어서 촉단할 수는 없으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으므로 국토부는 또 그리고 행안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법조문 하나 보면 이리 판결문에 있죠.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돼서 사실상 일반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 사용수납을 하였다고 해석하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 보유기간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 위치와 성상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 책 맹지탈출 2탄 현황도로에 가보면 여러 사례와 그리고 사례에 따른 해결책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